영하 47도 시속 80km 눈보라가 몰아치는 알래스카 설원. 독일의 저명한 동물학자가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순간. 세계 최고의 썰매견들도 포기한 상황에서 그녀를 구해낸 세 마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유럽 학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바 슐츠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동물행동 생태학을 전공했죠. 연구 노트 첫 페이지에 적어둔 신념이 있습니다. 순수혈통 독일 shepherd야말로 세계 최고의 작업견이다.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28살 되던 해 독일 정부 장학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연구 주제는 아시아 토종 반려견의 사회와 행동 비교였어요. 출국 전 동료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죠. 아시아 개들이 유럽 개들보다 뛰어날 리는 없겠지만 비교 연구는 해봐야죠. 한국 도착 첫날 서울대 동물병원 연계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마리 개가 제 모든 편견을 흔들어 놓았어요. 이 아이는 3개월 전에 들어왔어요. 주인이 이사 가면서 버렸다고 하더군요. 보호소 직원이 가리킨 중간 크기의 흰색 개.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경계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더군요. 다른 개들처럼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지도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지도 않았어요. 진돗개예요.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입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개는 그냥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눈을 맞춰도 굴복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몇 주 후, 저는 그 진돗개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한국어로 큰 우주라는 뜻이더군요. 하늘과 함께 지내면서 놀라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명령을 몇 번만 반복해도 금세 이해했지만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면 절대 따르지 않았어요. 하늘아, 비 오는데 여기서 볼일 봐. 단호한 거부였습니다.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며 밖으로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서울대 수의대 동료들이 제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에바, 진돗개는 명령에 복종하는 개가 아니야.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개거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개는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 개들은 좀 달라. 특히 진돗개는 파트너에 가까워.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주인을 위해 목숨도 바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굴복하지 않아. 연구자로서는 흥미로웠지만 개 주인으로서는 당황스러웠어요. 몇 달 지나면서 한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파트 복도에서 이상한 남자가 우리 집 문고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평소 조용하던 한울이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울의 경고를 듣고 급히 사라졌어요. 진돗개는 필요할 때만 소리를 내.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거든. 동료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울은 제가 생각했던 복종하는 개가 아니라 생각하는 개였다는 걸요. 연구를 확장하면서 더 많은 한국 전통견들을 만났습니다. 풍산개와 불개도 구해서 함께 키우기 시작했죠. 풍산개 설봉이는 북한개 혈통 보존 프로그램에서 특별 분양받았습니다. 하늘보다 훨씬 크고 털이 두꺼웠어요. 성격 분석 결과도 달랐습니다. 하늘이 독립적이고 신중하다면 설봉이는 사회적이고 협력적이었어요. 불개 저고리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복원 프로젝트에서 유일한 외국인 연구자로서 분양받은 귀한 아이였거든요. 온몸이 붉은빛을 띠고 눈동자도 호박색인 이 아이는 완전히 야생에 가까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제게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세 마리와의 생활은 제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연구 결론에 적었습니다. 한국 전통견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생존 전략을 보유한 고등지능 생명체. 그런데 독일로 돌아온 후 유럽 학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에바, 한국에서 5년 동안 뭘 한 거야? 진돗개 연구라고?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동료 교수들이 비웃었어요. 그건 그냥 감성적인 게 아닌가? 실용성이 있어. 우리 독일 shepherd나 벨기에 말리노이즈와 비교가 되겠어?
마르쿠스 교수님,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적응력? 에바, 자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봐. 좋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 능력 비교 실험. 알래스카 설원에서요.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래스카라고? 에바, 정신 차려. 한국 개들이 시베리안 허스키나 알래스칸 말라뮤트보다 뛰어날 거라고 생각해? 네, 확신합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학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UC 버클리 극한동물응용센터로 옮겨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세 마리와 함께 말이죠. 2022년 10월 알래스카 북부 브룩스 산맥 인근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200km, 완전히 고립된 곳이었어요. 에바, 정말 괜찮겠어요? 위성전화 외에는 연락수단이 없는데. 헬기 조종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와주시면 돼요. 짐을 내리는 동안 세 마리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한우리는 주변을 차분히 둘러보며 지형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설봉이는 바람 방향을 확인하며 코를 킁킁거렸고요. 저고리는 계속 긴장한 채로 숲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였지만 세 마리 모두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설봉이는 두꺼운 털 덕분에 추위를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먹이였어요. 야생동물 개체수가 평소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11월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고 눈보라가 3일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조슈아, 들리나요? 조슈아. 위성전화가 먹통이었습니다. 폭설로 안테나가 묻힌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우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텐트 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설봉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처음 보는 행동이었어요. 그때 저고리가 텐트 입구로 달려와 완전히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텐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뭔가 무거운 것이 눈을 밟는 소리였어요. 큰 동물의 숨소리였습니다. 세 마리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자세를 취했지만 모두 고도로 긴장한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나서야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텐트 주변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늑대 발자국이었습니다. 최소 3마리가 텐트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돌았던 흔적이 뚜렷했어요. 만약 어젯밤에 밖으로 나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3마리의 반응이었어요. 늑대 발자국을 확인한 후에도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차분해 보였어요. 한우리는 발자국 주변을 꼼꼼히 냄새 맡았고 설봉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10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저고리는 숲속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새벽마다 늑대들의 흔적이 발견됐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 공격할지 기회를 노리면서 말이죠. 3마리의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우리는 항상 제 가까이에서 주변을 경계했고 설봉이는 넓은 범위를 순찰하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저고리는 마치 보초를 서는 것처럼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숲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른 아침 물을 끓이려고 텐트 밖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200m 떨어진 언덕 위에 3개의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늑대였어요. 무의식적으로 비명이 나왔어요. 그 순간 3마리가 즉시 제 앞에 섰습니다. 한우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봉이는 당당하게, 저고리는 마치 맹수처럼 늑대들을 노려봤어요. 신기한 건 늑대들도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한참을 서로 노려보더니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11월 셋째 주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기온이 영하 47도까지 떨어졌고 며칠째 계속된 눈보라로 식량 보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늑대들의 행동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새벽 4시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뭔가를 끄는 소리였어요.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장해둔 식량 저장고가 완전히 뒤져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야. 늑대들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는 계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사냥감을 약화시킨 다음 공격하는 전형적인 늑대의 사냥 전술이었어요. 그날 오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봉이가 갑자기 숲속으로 달려나갔어요. 10분 후 설봉이가 돌아왔는데 목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늑대의 이빨 자국이었어요. 그날 밤이 고비였습니다. 영하 4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3마리가 교대로 경계를 서기 시작했어요. 마치 군대의 보초 교대와 같았습니다. 한우리가 첫 번째 시간대를 맡았어요. 텐트 입구에서 조용히 하지만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주변을 감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설봉이었어요. 상처에도 불구하고 텐트 주변을 천천히 순찰했습니다. 마지막은 저걸이었습니다. 완전히 정적인 상태에서 숲을 응시했는데 마치 야생 늑대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우! 늑대들의 하울링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적어도 5마리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3마리가 즉시 전투 태세를 갖췄어요. 각자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한우리는 제 바로 앞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고 설봉이는 텐트 왼쪽에서 언제든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고리는 오른쪽에서 완전히 야수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늑대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m 거리에 5마리의 회색 늑대가 부채꼴로 펼쳐져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수컷 늑대가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4마리도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3마리가 동시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게 호흡이 맞는 움직임이었어요. 한우리가 먼저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었어요. 설봉이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더 크고 깊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마지막으로 저고리가 소리를 냈는데 이건 거의 늑대의 울음소리와 비슷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늑대들이 멈춰 섰습니다. 가장 큰 수컷 늑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마치 이들이 뭔가 다르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서로 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설봉이가 갑자기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상처 입은 몸으로도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우리와 저고리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며 위협을 계속했어요. 늑대 무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3마리의 한국개가 5마리 늑대 무리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늑대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5분 후, 늑대들이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수컷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노려보다가 다른 늑대들을 따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진 후에야 3마리가 긴장을 풀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단순히 용감한 게 아니라는 걸. 각자의 고유한 능력을 완벽하게 조합해서 늑대들을 압도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텐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늑대의 울음소리였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애처로웠거든요. 한우리가 귀를 세우고 주에 깊게 들어보더니 텐트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우리의 태도가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0m 떨어진 곳에 어젯밤에 그 큰 수컷 늑대가 홀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꼬리를 바닥에 내리고 머리를 살짝 숙인 채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늑대 옆에 놓인 것이었어요.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채로 죽어가는 토끼였어요. 그 순간 설봉이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늑대가 뒤로 물러났어요. 공격하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비켜준 거였습니다. 설봉이가 토끼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마치 이거 가져가도 되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누리와 저고리도 천천히 나와 설봉이 양옆에 섰어요. 세 마리가 나란히 서서 늑대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늑대의 반응이었어요. 마치 예의를 표하는 것처럼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5분간의 조용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늑대가 천천히 일어나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어젯밤처럼 위협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말이죠. 다음 날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니 텐트 앞에 또 다른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생선이었어요. 얼어붙은 연어 한 마리였습니다. 흔적을 살펴보니 역시 늑대의 발자국이었어요. 하지만 어젯밤처럼 포위하듯 돌았던 것과는 달리 일직선으로 다가와서 물건을 놓고 바로 떠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끼 울음소리였어요. 늑대 새끼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세 마리가 동시에 귀를 세웠어요. 하누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천천히 울음소리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0m쯤 걸어가니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늑대 새끼 한 마리가 얼음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미로 보이는 암컷 늑대가 구덩이 주변을 맴돌며 애타게 울고 있었어요. 어미 늑대가 우리를 발견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를 보고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봉이가 구덩이 가장자리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깊이가 2m 정도 되는 얼음 구덩이였습니다. 새끼 늑대는 추위에 떨며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고리가 구덩이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가장 경사가 완만한 곳을 찾아냈어요. 하누리는 어미 늑대에게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어미 늑대도 하누리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구덩이 속 새끼를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로프를 준비하는 동안 세 마리는 각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설봉이는 제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로프를 단단히 붙잡았고 저고리는 주변을 경계했어요. 하누리는 계속 어미 늑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새끼 늑대를 안전하게 구출했어요. 어미 늑대가 새끼를 확인한 후 저와 세 마리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텐트 주변에 늑대 무리 전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처럼 포위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원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세 마리의 반응이었어요. 전혀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했습니다. 새끼 늑대 구조 사건 이후 일주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아침마다 텐트 앞에는 늑대들이 가져다 준 먹이가 놓여 있었어요. 토끼, 생선, 심지어 야생 베리까지 말이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세 마리의 행동 변화였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능력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발견은 하누리의 소통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누리가 갑자기 특별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개 짖는 소리가 아니라 거의 늑대의 울음소리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숲에서 늑대들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하누리는 이제 매일 저녁 늑대들과 이런 식으로 소통했어요. 때로는 10분씩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설봉이의 놀라운 지도력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설봉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설봉이가 돌아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늑대 3마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늑대들이 설봉이의 뒤를 따라 우리 텐트까지 온 거였습니다. 마치 설봉이가 그들의 대장인 것처럼 말이죠.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설봉이가 늑대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였거든요. 설봉이가 고개를 숲속 한 방향으로 돌리자 늑대들이 그 방향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큰 나무가지였어요. 알고 보니 우리 텐트 뒤쪽에 바람막이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계속된 강풍 때문에 텐트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설봉이가 그걸 파악하고 늑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늑대들이 가져온 나무가지들로 훌륭한 바람막이를 만들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발견은 저고리의 예측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고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계속 하늘을 보며 불안해했거든요. 하늘은 맑고 날씨도 좋았어요. 하지만 저고리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저고리가 갑자기 제 팔을 입으로 물고 텐트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순간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어마어마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저고리는 눈보라, 강풍, 심지어 지진까지 미리 감지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견 3종의 고유 능력이 각각 독립적으로도 탁월하지만 협력 시 기하급수적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3마리가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우리가 먼저 늑대들과 소통하더니 설봉이에게 뭔가 알려줬어요. 설봉이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늑대들에게 지시했고 저고리는 주변 환경을 계속 감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텐트 주변에 완벽한 방어 시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바람막이, 눈 차단벽, 심지어 비상 대피소까지 말이죠. 한우리가 늑대들로부터 날씨 정보를 얻고 저고리가 환경 변화를 예측해서 설봉이가 모든 자원을 조직해서 완벽한 생존 기지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위성전화가 갑자기 다시 작동했어요. 에바, 드디어 연결됐네요. 거기 상황은 어때요? 조슈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슈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제가 알던 그런 개들이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라 평화로운 합창 같았습니다. 조슈아, 저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어요. 한국 전통견들의 진짜 능력을 말이죠. 2개월 후 조슈아가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뒤에는 KT와 마크까지 함께 왔어요. 에바, 저기 늑대들이 왜 저렇게 가까이 있어요? 50m 거리에 늑대 무리가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라고요? 조슈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에바, 혹시 고립 증후군은 아니죠? 환각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설봉이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늑대 3마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KT가 비명을 질렀고 마크는 급히 마취총을 꺼냈어요. 제가 막아섰습니다. 설봉이를 보세요. 설봉이가 늑대들에게 뭔가 지시하자 늑대들이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조슈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저고리가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저고리가 저러면 날씨가 바뀔 거예요. 1시간 내에 폭풍이 올 거예요. 헬기 대피시켜야 해요. 에바, 정신 차려요.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하지만 30분 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조슈아가 급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헬기가 떠난 후 예상대로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만약 저고리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에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능력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에게 지난 4개월간의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우리의 소통 능력, 설봉이의 리더십, 저고리의 예측 능력까지 말이죠. 믿기 어렵긴 하지만 직접 봤으니 믿을 수밖에 없네요. KT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구의 견종들만이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죠. 3마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한우리가 제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설봉이는 든든하게 옆에 앉았고 저고리는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며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단순히 개가 아니야. 각자 고유한 지혜를 가진 특별한 존재들이구나.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편견은 진실을 가리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을. 한국 전통견들은 서구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들만의 고유한 가치와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조슈아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에바, 이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게 어때요? 논문요? 네, 세계적인 학술지의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과연 유럽 학계가 받아들일까요? 에바, 그게 바로 편견이에요. 진실은 진실이에요. 조슈아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좋아요. 세상에 알려보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알리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알래스카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세 마리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었어요. 예전처럼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게 아니라요. 하누라, 오늘 밤 늑대들과 무슨 얘기했어? 하누리가 특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드디어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었는지를요. 2주 후,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대강당에 섰습니다. 200명이 넘는 교수들과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에바 슐츠 박사가 한국 전통견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마르쿠스 교수의 소개였어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대 옆에는 한우리, 설봉이, 저고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6개월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개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여러분은 웃으셨죠. 저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너무나 무지했거든요. 갑자기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구의 견종만이 우수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알래스카에서 이 아이들이 보여준 능력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틀었어요. 하누리가 늑대들과 소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돗개 하누리가 늑대와 직접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독일 셰퍼드가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영상은 설봉이가 늑대들을 이끄는 장면이었어요. 이것은 풍산개 설봉이가 다종족 무리를 통합 지휘하는 모습입니다. 벨기에 말리노이즈가 이런 리더십을 보일 수 있나요? 세 번째 영상은 저고리가 폭풍을 미리 예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불개 저고리가 기상 변화를 2시간 전에 감지한 모습입니다. 어떤 서구 견종이 이런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 전통견들이 독일 견종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청중들이 의아해했어요. 저는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하누리가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누리가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설봉이도 일어나서 당당하게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설봉이는 진정한 리더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저고리는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고리는 진정한 지혜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강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틀렸습니다. 개의 우수성은 견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고유한 지혜로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때 마르쿠스 교수가 일어났어요. 에바, 그럼 당신은 독일 셰퍼드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교수님. 독일 셰퍼드도 훌륭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훌륭한 다른 견종들도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한국 전통견들처럼 수천 년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진화한 견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완벽합니다. 마르쿠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군요. 그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작은 박수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져 결국 기립박수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교수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에바,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한국에 이런 훌륭한 견종들이 있다니 몰랐네요. 우리도 편견을 버려야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세 마리와 함께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 그날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학자로서 새로 태어났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얻었다. 한국 전통견들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다양성의 아름다움이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서 제 논문 게재를 승인했다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어요. 한우리, 설봉이, 저고리가 제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UC 버클리에서 새로운 연구소를 이끌고 있어요. 다종족 협력 연구소라는 이름의 세계 최초 기관입니다. 에바 교수님, 오늘도 한국에서 연구진이 방문한다고 하던데요. 조슈아가 말했어요. 이제 제 연구소의 부소장이 되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수의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한국 전통견 보존 프로젝트 때문에 말이죠. 사무실 한편에서는 한우리, 설봉이, 저고리가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이제는 연구소의 공식 연구원이자 선생님들이 되었거든요.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논문이 네이처지에 실린 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시바견과 아키타견 연구를 요청했고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 엘크하운드 연구를 의뢰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에서 온 제안이었습니다. 에바 교수님, 한국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전통견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하네요. KT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진돗개, 풍산개, 불개뿐만 아니라 삽살개, 동경이까지 포함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래요. 그때 한우리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마치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전통견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삽살개의 치유 능력, 동경이의 공감 능력까지 발견하면서 한국 전통견들의 놀라운 세계가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에바, 한국 정부에서 당신에게 명예 시민권을 주겠다고 하네요. 조슈아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하지만 정작 저에게는 더 소중한 인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의 한 할아버지가 연구소로 찾아오셨거든요. 교수님, 제가 50년간 키운 진돗개가 있는데요. 할아버지의 진돗개는 정말 특별했어요. 할아버지의 병을 미리 알아채고 약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 아이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프랑스의 브리타니 스파니엘이 지진을 예측하는 능력, 이탈리아의 네아폴리탄 마스티프가 화산 폭발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까지 말이죠. 에바, 우리가 발견한 건 한국 전통견만의 특별함이 아니라 모든 견종에 숨겨진 능력이었네요. 마크가 감탄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제대로 관찰하기만 하면 모든 개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연구소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온 연구진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모두 자국의 전통견들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발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에바 교수님,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슈아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세계 동물의 날 기념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 하네요. 주제는 편견을 넘어선 진실의 발견이래요. 웃음이 나왔어요. 6년 전만 해도 한국 전통견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편견 타파의 상징이 되었다니 말이에요. 물론 함께 가야겠네요. 세 마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 마당에서 세 마리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한우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지혜로웠고 설봉이는 든든하고 리더답게, 저고리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정말 많이 배웠어.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함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자의 방식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말이야. 그 순간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연구소 근처 보호구역에 사는 늑대들이었습니다. 하누리가 대답하듯 조용히 소리를 냈어요. 저런, 또 대화하고 있네. 웃으면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6년 전 알래스카 설원에서 절망하던 그 순간을 생각하니 말이에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난 평생 편견 속에서 살았을 거야. 하누리가 제 손을 살짝 핥았고 설봉이는 든든하게 제 옆에 섰어요. 저고리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진정한 지혜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한국 전통견들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다. 그들은 단순히 뛰어난 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겸손함과 지혜를 되찾게 해준 진정한 스승들이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보물들이 숨어 있다. 편견만 버린다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보물들이 말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도 계속될 새로운 발견들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누리, 설봉이, 저고리와 함께하는 모험은 이제 막 시작이었거든요.